재능일보 빵영입니다. 오늘의 특별했던 한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의 한 종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동성제약이에요. 사실 최근에 올해,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주식장에 들어와셨던 분들은 사실 이런 종목들의 상승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서 상승하는지 또 그것에 대한 히스토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성제약의 오늘 그 유방암 광역학 치료 임상 착수에 대해서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 종목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종목은 차트를 당겨 보시면 2018년도 때 이때가 엄청난 대세 상승이 있었던 장입니다. 이때 오늘 나왔던 뉴스와 똑같은 뉴스로 대략 15배 정도 오른 것을 볼 수 있고요. 3,000원이었거든요. 3,000원에서 거의 5만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15배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고, 오늘 바로 이때 올랐던 재료가 오늘 다시 한번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뉴스가 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거래량이 많이 터져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래량이 많이 터져줬다. 그리고 거래량이 터진 부분이 고점이 아니고 이런 바닥 부분, 월봉으로 보신다면 거의 작년 내내 바닥을 그었던 부분에서 거래량이 터져줬기 때문에 조금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과거 뉴스를 한번 보시죠. 그래서 오늘 나왔던 뉴스가 이 동성제약이 국립암센터 유방 이건데, 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일단 임상을 계약했다라는 부분, 임상을 했다라는 게 아니죠. 임상 계약을 했다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어떤 후속적인 뉴스가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걸 또 약을 만들었다 이게 아니라 임상은 이제 시작하려고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재료가 아직 기간이 많이 필요한 재료다라는 것 보셔야 되겠고요. 과거에 어떤 재료로 올라갔느냐라고 봤을 때 2018년 2월 2일 자료입니다. 대략 주가로 보았을 때는 요 상승 바로 초기 구간이겠죠. 그래서 상승 초기 구간에 얘가 이제 광역각 치료 이거를 이제 췌장암 이 임상 결과를 임상 결과를 남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종목이 거의 한 6개월 내내 올라서 1년 새에 10배가 올랐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이제 뭐 시판까지 많이 남았는데 많이 올라서 자기네들도 이렇게 너무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과거에 이 종목이 어떤 이유로서 올랐느냐라고 했을 때 이때 큰 시세가 났던 이유가 바로 광역학이라는 테마를 통해서 올랐고,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각 종목은 자기가 갖고 있는 메인 재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재료가 잘 숙성이 돼서 이제 또다시 나오면 더 상승을 이뤄내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뭐가 있습니까? 삼성제약이 이것도 종목이 비슷한 개념입니다. 뭐 더 갈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도 지난 15년도에 올랐던 이유가 이때가 이제 이 리아벡스 주를 췌장암 치료로서 쓰인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대략 10배 정도 오른 종목이고요. 최근에 오늘도 상한가를 가면서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제가 이때 퍼클에서 냈죠. 이때 퍼클에서 냈는데 대략 거의 2배 정도 올랐네요. 2배 반 정도 올랐는데 이 종목도 결국은 과거에 이때 올랐던 이슈가 췌장암 이슈였고, 그 이슈가 오늘 이번에 다시 한번 나오면서 좋은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다라는 모습을 볼 때 이 각 종목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료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런 과거의 이슈 때문에 올랐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먼저 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향후 전개가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은 바닥에서 터진 만큼 이 신규 매수자들이 대거 유입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이 종목이 거의 1년, 길게는 1년 반 동안 바닥을 계속 구르고 있다가 오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 얘기는 그동안 거래량을 다 오늘 잡아먹었다는 거죠. 이 얘기는 과거 1년 이상 물려있던 사람들이 오늘 거의 다 이제 오늘 새로 유입되는 사람들로 손바뀜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닥에서 손바뀜이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물려있던 사람들이 오늘
싹 다 나가주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때 기다렸던 사람들보다 기대감이 많이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더 홀딩할 수도 있고 추가적인 자금 유입이 가능한 사람들로서 새로 수를 담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래 대금도 중요한데 거래 대금 3,470억이 터졌습니다. 이 금액은 동성제약의 시가총액만큼 터진 거고요. 그렇다면은 완전히 깨끗하게 싹 물갈이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도 좋고 바닥에서 터졌으니까 거래량도 좋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추가적인 뉴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나온 유방암 임상 착수는 아직은 먼 얘기입니다. 임상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임상 착수가 아니고 계약이죠.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어떤 결과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일어난 상승이, 그 상승이 계속 1년 동안 오를 수 있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쉬어가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그래서 이 종목이 더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과거에 했던 췌장암 광치료 이슈가 추가적으로 붙어준다면 여기서 더 상승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과거에 15배 올랐었던 이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슈가 바로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췌장암 결과가 나왔다라는 이슈로 이제 간 거겠죠. 그래서 오늘의 상승을 더욱 이끌기 위해서는 이 췌장암 관련 이슈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알아야 됩니다. 이 이양구 동성제약 대표가 말했었던 내용을 이제 보시면, 이게 이번에 신년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여기가 좀 중요하게 나왔습니다. 핵심 사업인 광치료 연구 개발에 대해서 강조가 이어졌다. 그래서 췌장암에 대한 복강경을 이용한 광역학 치료를 이어가서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 입장에서도 이 췌장암 치료할 때 광역학 치료를 쓴다는 내용을 계속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게 벌써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이슈, 뭐 예를 들면 잘 됐다라든지, 아니면 뭐 추가 임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임상 결과가, 중간 임상 결과가 좋았다든지, 이런 추가적인 뉴스가 나와준다면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이 종목이 그만큼 이 뉴스에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겠고요. 이 종목의 제일 단점은 이 18년도 때 만들어졌던 상단 매물대가 굉장히 두껍다라는 부분입니다. 상단 매물대가 대략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오늘 상한가 이후 내일 갭이 뜨게 되면 다 이 상단 매물대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그때 상단 매물대의 거래량들을 보시면 오늘 터진 거래량으로는 약간 부족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주봉으로 일단 더 잘 안 보시니까 주봉으로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오죠. 이 구간이 사실상 상당 매물대입니다. 그런데 이 구간들마다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터진 거래량으로 갔다가는 이 거래량을 잃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종목이 더 가기 위해서는 일단 추가적인 거래량이 필요하고요. 그 거래량을 위해서는 일단은 내일 이 위에서 갭에서 이 윗자리 상단 매물대에서 어느 정도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일단은 상한가 자리에서 차익 매물, 그러니까 갭 상승을 하고 나서 일봉을 만약에 보신다면, 뭐 예를 들면 이런 차트, 이런 데서 예를 들어 내일 갭을 뜨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해서 쭉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 차익 매물이 위에 계속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상한가 자리를 어떻게 안 깨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정말 강한 종목일수록 이 상한가 자리를 깨지 않고 이렇게 상승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뭐 예를 들면 박셀바이오,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죠. 상한가 자리 같은 거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파하고 나면 아예 오지도 않아요. 이런 종목들은 강한 종목들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삼성제약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이날 제가 말씀드렸던 날이죠. 근데 이때 다음날 이 차트들을 보시면 어떻게 되죠? 이 상한가 자리를 깨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513 맞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포인트, 동성지역의 중요한 포인트는 내일 갭이 뜰 텐데 그 갭에서 이제
어디까지 밀리지 않게 이 상한가제를 지켜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이렇게 상한가를 깨지 않고서 횡보를 하면서 조정을 받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보셨던 삼성제약처럼 삼성제약이 어떻게 움직였냐라고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움직였죠. 이렇게 움직이다 상한가 딱 치고 여기서 이렇게 상한가를 딱 치고 다음날 갭이 뜨고 갭 훼손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며칠 동안 조정을 받았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죠? 5일선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5일선이 올라오게 되고 그 다음날 5일선을 지지하고 큰 급등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만약에 동성제약이 더 갈 수 있는 재료라면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시간에는 아직은 상한가가 풀리지 않았네요.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이 그나마 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최장암 이슈를 왜 중요하게 보냐면 지금 삼성제약이 간 이유가 뭡니까? 삼성제약이 지금 거의 오늘 상한가를 쳤으니까 6,500억 정도가 될 텐데 이 종목이 왜 갔죠? 이 종목은 바로 췌장암 치료에 대한 얘기 때문에 간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동성제약도 이 췌장암 치료 관련 뉴스가 후속 뉴스가 나와준다면 강한 상승을 한 번 더 일으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성제약 이렇게 간단하게 향후 전개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떨어졌지만 보셔야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관련주가 있는데요. 반도체 관련주 과연 끝일까요? 삼성전자가 오늘 떨어졌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뭐 네페스나 최근에 네페스나 또 네페스 아크 또 SFA 반도체 그리고 뭐 마이크론 하나마이크론 또 테스나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 아시다시피 이 작년 12월 30일 날에 큰 상승을 일으키고 나서 지금 며칠 동안 조정을 받는 중입니다. 근데 이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봤을 때 오늘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이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랑 뭐 이런 향후 먹거리를 이제 점검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오늘 나왔고 또 이 삼성 이재용이 직접 챙겼던 시스템 반도체가 역대 최대 수출을 했다라는 이슈 또 삼성 디스플레이가 3년 만에 라인 증설을 한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삼성전자가 어쨌든 새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재용이 그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죠. 그 법원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재용의 새해 투자 계획 등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미래 먹거리는 시스템 반도체, 5G나 뭐 6G, 또 AI, 뭐 디스플레이 이런 쪽으로 가겠죠. 뭐 전기차도 되겠고요. 그렇게 됐을 때 뭐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투자 계획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뭐 향후 미래 계획들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이 이와 함께 슈팅이 나올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며칠 동안은 지금 오늘까지 합치면 4일째 조정인 거죠. 4일째 조정인 종목들이기 때문에 오늘 5일선이 닿았습니다. 테스나 같은 경우에도 5일선을 닿은 상태고요. 뭐 월봉 보시면 너무 이쁩니다. 신고가 종목이고 또 하나마이크론도 지금 5일선 근방에 있죠. 역시나 이 종목은 신고가는 아직 아니고 신고가 근방인 종목이죠. 그리고 SFA 반도체도 아직은 신고가는 멀었지만 일봉상 5일선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페스와 네페스 아크 역시 신고가 근방이고 5일선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이 그 3전 하락 때문에 오늘 밀려서 5일선까지 밀렸는데 저는 강한 테마로 봅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 무엇이 올라가야 될까요? 지수가 지금 3000 코스피 지수가 지금 3000을 오늘 작년에 돌파했는데 이 지수가 3000을 넘어서 3700 뭐 3500 4000까지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삼성전자가 올라야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간인데 지금 물론 개인들이 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향으로는 원래는 외국인들이 사서 올라야 된다고 하는데 최근에 올랐던 모습을 보면 개인들이 사서 올리는 모습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 그리고 이 개인의 계속되는 자금들이 유입되는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의 추세가 꺾였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겠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타 관련주들인 뭐 이런 종목들을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시다시피 5일선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올라왔을 때 이 종목들이 만약에 이렇게 훼손을 하게 된다면 그냥 손절을 하시면 되겠고 뭐 저는 지지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지지가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일선에서 지지가 나왔다. 5일선에서 지지가 나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다음날 이것을 보고 트레이딩 하는 분들이 여기 라인 지켜줬네? 그러면서 3에서 올라갈 수 있는 포지션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워낙 뜨거운 바이오주들도 많지만 이 반도체들이 결국은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선 반도체주들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주들을 보셔야 되겠고, 또 시스템 반도체들을 보셔야 되겠고, 또 시스템 반도체들이 최근 작년 연말 12월 30일 날에 올랐던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 여기다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하나마이크론, 테스나, 웹패스, 뭐 SF 반도체, 넷피스아크, 이거 말고도 많지만 일단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뭐 동성제약이야 뭐 상한가를 막 끝냈으니까 뭐 마음이 괜찮으실 거고, 뭐 내일 이제 매매를 하실 분들은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 5일선 잘 지키는지 한번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같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